앞선 영상에서 애플이 이제 금융회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애플이 금융회사다운 예금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애플은 미국 현지 시간 17일 파트너사인 골드만삭스와 함께 애플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연 4.15% 금리의 예금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예금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미가 당기는 점은 무엇보다 연이율 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저축성 예금의 평균 이율은 0.35%로 애플 예금 4.15%는 평균의 10배가 넘는 이자율입니다. 특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은행인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본 예금 비율은 0.01%로 이에 비해서는 무려 415배나 더 많습니다. 해당 계좌의 개설은 애플카드 사용자가 애플 월렛에서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최소 예치 금액이나 기간이 없고 최소 잔액 기준도 없습니다. 애플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데일리 캐시 또한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고 예금 한도는 25만 달러, 한화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애플페이 최고 책임자인 제니퍼 베일리 부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가 더 건강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애플 예금은 쉽게 사용하고 보내고 저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라서 중소형 은행들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애플이 애플페이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출시는 물론이고 지난달 애플페이 레이터 이어서 이제 고금리의 예금 상품까지 출시함에 따라서 고객 이탈 우려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애플 생태계의 확고한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페이, 애플카드, 애플 예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엇보다 아이폰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기존의 금융상품은 해당하는 은행에 방문해야 했거나 최소 ATM 방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뱅킹과 모바일 뱅킹 이용이 급증했고 해당하는 앱 사용 빈도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장 잘 아는 곳이 바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빅데이터의 정보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데이터가 사용자들의 동향을 말해주고 있고, 애플이라는 엄청난 신뢰도의 네이밍, 그리고 아이폰과 시스템의 안정성, 은행보다는 앱으로 금융 업무 관리를 하는 최근의 패러다임까지 모두 고려하면 애플이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애플은 2014년 애플페이 출시 이후 2017년 애플캐시, 2019년 애플 신용카드, 2023년 3월 애플페이 레이터 출시 이후 이제 4월 예금 상품까지 출시하면서 명확한 금융회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아이폰 유저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애플페이가 출시됨에 따라서 애플카드, 애플캐시, 탭투페이 등 부가적인 애플의 금융 서비스가 이어서 출시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당장은 해당하는 서비스들이 미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이기에 한국에서 바로 출시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플페이 서비스가 결국 상륙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와 협업할 수 있다면 해당하는 서비스들의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